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아프답니다. 또 꾀병인데요. 또 수사를 피하려는 쇼입니다.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기저질환을 들먹이며 몸이 아프다며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벌이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조사도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인데요. 결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부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측은 실명 위험성과 혈관협착, 체온조절 장애까지 꺼내들며 의료기록을 구치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껏 진단서 한 장 없이 버티다가 체포영장이 나오자 갑자기 병명 타령부터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걸까요? 아니면 숨을 참으며 혈압을 올렸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냉탕과 온탕을 옮겨가며 체온 조절 장애를 만들었던 걸까요? 서울구치소의 입장은 명확한데요. 윤석열은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확인에 나섰는데요.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재판 출석도 외면하며 영장 집행까지 막아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이자 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치소장도 직접 나섰는데요. 윤석열이 수차례 설득에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은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안 그래도 서울구치소 소장은 윤석열이 알박기 해놓은 친윤 인사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의 독방은 좌우 수용실까지 비워져 있었고 접견 장소도 일반 수용자보다 더 넓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예우가 아니라 특혜인 거죠. 옆에 다른 범죄자들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편하게 쉴 수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의 꾀병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데요.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눈을 속여 책임을 피하려는 교활한 꼼수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진단서가 아니라 수갑인데요. 법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집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윤석열.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끌려 나와야 정신을 차릴 듯 싶습니다. 반드시 그 몰골을 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관세 협상을 마치고 숨 돌리려니 물어뜯는 국민의힘, 정말 파렴치합니다. 국민의힘은 편협하게 굴지 말고 박수 쳐야 할 때 박수 치십시오. 국민 모두 박수 치는데 혼자만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평가절하했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협상 시한을 넘겼을 때 닥쳐올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체 어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협상이
실패하길 기대했습니까? 송원석 위원장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느낌이 든다니 그 사이 관심법이라도 배웠습니까? 정말 파렴치합니다. 국민의힘의 끝없는 내부 총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격 타결을 이끌어낸 것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래서 물어 뜯으려고 작정했습니까? 협상 시한에 맞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밤낮을 바꿔가며 애쓴 결과물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한다면 공당답게 정부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협치의 모습일 겁니다. 국민을 우롱한 권력 브로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힘당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이제는 의혹 수준을 넘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직적 입당 공작,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통일교와 연결해준 브로커 역할까지 권성동이라는 인물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돈과 권력의 눈이 먼 정치 브로커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권성동이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구속영장에 명시했는데요. 단순한 사적 거래가 아니라 통일교 측이 YTN 인수 등 교단의 핵심 사업을 로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권성동이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인데요. 통일교 교주 한학자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정보를 통일교에 전달한 인물로 권성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본부장 윤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냐? 윤핵관이 나에게 알려줬다. 어머니께 보고드렸다. 특검은 이 윤핵관이 권성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윤영호는 특검 조사에서 교단 윗선의 결재를 받고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요. 이건 통일교 조직 전체가 연루된 체계적 로비였다는 의미입니다. 국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입당 공작 역시 충격적인데요. 통일교가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힘당에 입당시켰다는 정황이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12월 통일교 서울 남부대교구 사무국은 소속 목사들에게 국힘당 입당 링크를 전달하면서 문자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입당원서 사진을 직접 첨부하고 서울 12개 지역 교회에 인원 할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인의 이름과 거주지, 생년월일을 적어 이틀 간격으로 3차례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는데요. 종교단체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공작 기구와 다름없습니다. 통일교 내부 고위 관계자는 윤영호가 지역 교회 조직에 거액의 자금을 내려보내 입당을 독려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입당 공작의 배경에는 윤심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윤영호는 건진법색의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고 건진법사는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는데요. 10,000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었던 거죠. 권성동의 악질적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에게 통일교 계열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행사 참석을 권유한 인물이 바로 권성동이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통일교 윤영호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접점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는 거죠. 윤영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가 아닌 제3의 라인을 통해 윤석열과 독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이 제3의 정치권 인사 역시 권성동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영호가 각종 현안을 청탁할 때 건진법사가 아닌 정치권 인사를 이용한 정황을 특검이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윤영호는 통일교 간부회의에서 윤석열이 굉장한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중심에 권성동이 있었던 건데요. 착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정을 나눠 가진 관계였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자신의 SNS에 통일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이 이미 권성동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에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시한 상황에서 그런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400건 이상의 문자, 입당 공작의 구체적 정황,
윤영호의 증언과 통일교 내부 문건들까지 모든 게 권성동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부인만 반복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권성동 당신의 정치 인생은 끝났는데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윤석열의 옆방입니다. 통일교 독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2인자와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2인자는 독대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교가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비선 거간꾼이었고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던 것입니까? 2022년 6월 윤석열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가 차고 다닌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의혹도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인을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뒷거래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중대한 부정부패 범죄입니다. 명태균에서 건진 법사까지 끊이지 않는 비선들의 국정농단과 비리는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권의 실체입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을 감춰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검찰은 VIP 제로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를 이미 파악해놓고 왜 소환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황제 아련 조사로 김건희를 풀어줄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오염시킨 김건희를 즉각 소환 조사하십시오. 6천만 원 목걸이, 공천 개입 등 VIP 제로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김건희를 불러 샅샅이 수사하십시오. 검찰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이 계속 윤석열, 김건희를 감싼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 최근 정치 경제적으로 정말 뜨거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치소 상황, 그리고 그 건강 문제를 둘러싼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또 한미 FTA 관세 협상 결과, 그리고 국힘당 관성동 의원과 통일교 유착 문제, 김건희 관련 내용까지 정말 파장이 큰 사안들이죠. 저희가 받은 여러 소스들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의 핵심을 좀 뽑아내고 그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윤석열의 구치소 상황입니다.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윤석열 측에서는 실명 위험, 혈관 협착 이런 기저질환을 내세워서 건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일부 자료에선 이걸 두고 이거 수사 회피용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오늘,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에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이 의료 기록 제출 같은 걸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소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나 재판 출석 자체를 좀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구치소 측 입장은 또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수용자하고 똑같이 식사하고 운동한다.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 상반대 주장에 대해서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윤석열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목적, 그러니까 사법방해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장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방 주변을 비워둔다거나 아니면 넓은 접견실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특별 대우 논란까지 거론하면서요.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윤석열의 사법 처리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요. 경제 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FTA 관세율인데요. 15%로 합의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나 EU와 같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이 합의 수준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예상된 범위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한데 몇 가지 좀 우려 섞인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특히 그 기존의 0%였던 우리 자동차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2%만 내던 일본 차와의 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점이 지적되죠. 그리고 또 협상 막판에 나온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매 약속. 이게 과연 적절했냐? 너무 많은 걸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제기되고요. 그러고 보니 국힘당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많은 양보를 한 느낌이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자료에 있군요. 네, 있었습니다. 협상 시한을 넘겼을 경우에 불확실성은 고려 안 하고 그냥 느낌만으로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인데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렇죠. 근거 없이 정부 성과를 폄훼한다는 비판이죠. 자,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좀 가보죠. 국힘당 권성동 의원하고 통일교 유착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특검이 통일교 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권 의원이 한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 정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면 통일교 측이 뭐 YTN 인수 같은 그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정보 유출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통일교 교주 한 학자의 미국 원종 도박 수사 정보를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넘겼다는 건데. 네, 윤관이 알려줬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죠. 여기서 윤관이 권성동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통일교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힘당에 입당시켰다는 정황,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 지침이라든지 인원 할당 같은 증거들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윤심은 권성동이다라는 그 당시 윤석열 캠프와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언급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권 의원이 과거에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통일교 행사 참석을 권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지적되고 있네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파장이 커 보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또 다른 인물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자료들은 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김건희가 통일교 이임자랑 단독으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에 대해서 일종의 교감이 있었다. 이런 통일교 측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런 정황까지 제기되죠. 그 목걸이가 통일교 문제 해결의 대가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인 거군요. 그리고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목걸이하고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네, 맞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국정농단이자 부정부패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의 수사 지연 논란까지 맞물려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이 점도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윤석열의 구치소 상황 논란부터 한미 FTA 협상 분석,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를 둘러싼 통일교 관련 내용까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 속 핵심 정보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의 아주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과 특정 집단의 관계라든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또 경제 협상의 실리 계산 같은 생각해 볼 지점이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뤄니 굵직한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그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